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수 뺄셈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분수의 뺄셈 중에 일단 3학년 초3 과정에 이제 분수가 이제 등장을 해서 처음에 나오는 분수의 학습 내용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물론 나오겠죠. 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는데 분수 덧셈, 뺄셈 모두 분모가 같은 경우만 나옵니다. 네, 아래가 같은 경우만 나와요. 네, 그런데 분모, 그 덧셈 뺄셈 나올 때 분모 같은 경우 나오면 아이들이 뭐 엄청 쉽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래처럼 이런 거죠. 이렇게 3분의 2 빼기 3분의 1, 뭐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뭐 아주 쉽게 하죠. 네, 아주 쉽게 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던 분수가 왜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느냐? 이제 대분수와 가분수가 등장하고 분수가 커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어려워합니다. 교과과정의 뭐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는 좀 그렇고요. 가르치는 순서에 약간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갑자기 뭐 분모 똑같고 거기에 이제 뺄셈 있는 거 이렇게 쉬운 거에서 점점 어려운 걸로 가는 것보다 제가 이제 분수 강의한 게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일 첫 번째 분수의 기초 원리를 가르쳤어요. 분수의 기본 개념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가 분모보다 같은 수가 1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게 넘었을 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걸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분수가 가분수로 되는 거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생뚱맞게 더 쉬운 걸로 지금 내려왔어요. 그죠? 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려운 걸 먼저 가르치고 쉬운 거를 가르치느냐? 분수에 뺄셈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 빼기 3분의 1 못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 하죠. 예. 네. 그런데 왜 뺄셈 나중에 수가 커지면은 어려워하느냐? 분수 뺄셈 덧셈을 쉬운 걸 가르쳐 놓고 나중에 대분수 가분수 어려운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수 기본 개념으로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가르쳐 놓고 가분수는 이런 거야. 그래, 가분수가 너무 머리가 크면 옆에다 숫자를 달고서 대분수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수의 덧셈 뺄셈을 쉬운 것부터 가면 어려운 수가 나와도 그냥 일사천리로 쭉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분의 2 빼기 3분의 1 나오죠. 그럼 이거 빼도 진분수가 나오죠. 네, 이거는 분모 같은 뺄셈, 제가 진분수의 뺄셈이라고 안 써놨어요. 그죠? 진분수의 뺄셈이라고 안 써놨습니다. 진분수의 뺄셈이라고 굳이 분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분의 2 빼기 3분의 1 하다가 갑자기요. 3분의 14 빼기 3분의 5 이런 거 그냥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수의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요. 3분의 14는 3분의 1이 14개 있는 거예요. 그죠? 3분의 5는 3분의 1이 5개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모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14개에서 5개 빼는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죠? 네. 분수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연산은 초등 1, 2학년 과정이 기본적으로 다 되는 내용을 가지고 분수를 만들어요. 예, 그런데 이거 실제 빼면 얼마 나오나요? 네, 3분의 9가 나오죠? 3분의 9가 나오면 가분수예요? 대분수예요? 진분수예요? 뭔 분수예요?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크죠? 그럼 무슨 분수예요? 가분수죠? 그럼 가분수로 답을 쓰나요? 초등 과정에? 초등 과정에는 특별히 가분수를 물어보지 않는 이상 가분수로 써주지 않아요. 그럼 가분수로 써주지 않으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자연수로 쓰거나 대분수로 써야 돼요. 자연수로 쓰거나 대분수로 써야 되는데 가분수가 나왔어요. 그럼 가분수를 또 뭘로 바꿔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분수의 뺄셈을 하는데 3분의 2 빼기 3분의 1을 하다가 갑자기 가분수 빼기 가분수가 나와가지고 답이 가분수로 나왔는데 그 가분수를 대분수로 다시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이 시절이. 이 시절 그립죠? 15분의 8 빼기 15분의 3 귀신같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15분의 64 빼기 15분의 38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가분수 나오면 그걸 또 대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어렵죠? 그럼 너무 쉬운 걸 가르치고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분수가 그때서부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님 가르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15분의 64 빼기 15분의 38 계산해 보세요. 그럼 바로 계산되나요? 근데 아이들 왜 분수 못한다고 뭐라고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 분수의 기초 개념을 가르치고 분수 종류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대분수와 가분수가 전환되는 거를 먼저 가르쳤어요. 제가 먼저 가르쳤어요. 그게 심심해서 먼저 가르친 게 아니고요. 분수의 뺄셈과 덧셈이 큰 가분수가 나오거나 혹은 대분수와 대분수의 연산이 있거나 아니면 대분수와 가분수 또는 가분수와 대분수 어찌 됐든지 간에 정상적이지 않은 분수들이 나올 때 그 분수들이 연산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처음 대분수, 가분수, 진분수의 개념부터 배운 걸 활용해서 분수의 연산을 하도록 일부러 과정을 그렇게 해서 제가 편성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렸지만 분수 뺄셈이 나왔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더 쉬운 걸 여기서 가르치느냐, 더 쉽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네, 뒤로 한번 가면 수가 커집니다. 네, 진분수의 뺄셈, 덧셈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로 분수의 뺄셈 혹은 덧셈으로 합쳐서 아이가 쉬운 거, 어려운 거 구분하지 않고 대분수, 가분수 나오더라도 하나 흔들림 없이 탄탄하게 분수 계산을 하도록 학습지를 구성을 했고 강의 순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 깊은 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분수, 대분수를 다 배웠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뺄셈만 잘 하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요. 자, 10분의 27이죠?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 빼기 10분의 14죠? 10분의 14 나와 있죠? 이런 뺄셈을 왜 처음부터 가르쳐요? 아니에요. 대분수 빼기 대분수 하면 이렇게 가분수로 바꿔서 뺄셈하는 거를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로 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억지로 진분수 이렇게 가르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10분의 27 빼기 14를 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렇게 한번 가르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분모 분자가 있어요. 있는데 분모가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같은 뺄셈인 거죠. 그러니까 아래, 그러니까 하나를 10개로 딱 쪼갰어요. 10조각으로 쪼갰단 말이죠. 그러면 10분의 한 조각이면 10분의 1이고 또 한 조각이면 10분의 1이죠. 그럼 10분의 1조각하고 10분의 1조각하고 할 때, 연산을 할 때요.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맞죠? 그런데 그걸 계산하라. 그러면 분모 10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 더하기 1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왜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10개로 쪼갠 조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조각 중에 한 조각이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죠. 맞죠? 그거랑 또 10조각 중에 한 조각 10분의 1하고 더하는데 피자 하나를 10조각으로 쪼갠 게 12조각, 20조각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모의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분모는 똑같이 나눈 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을 10개로 쪼갠 그 10개로 쪼갰다는 그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1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수 계산 아무리 막 한다고 해도 그러면 10개로 쪼갠 게 그럼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10조각 중에 한 조각, 10조각 중에 한 조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분모는 똑같이 10을 써놓고 그러고 위에 있는 조각 개수들끼리 더하든지 빼든지 지들끼리 어쩌저쩌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가 바뀌지 않으니까 아래가 바뀌지 않는, 분모가 바뀌지 않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으로 요렇게요. 요렇게 한 번씩 써줍니다. 네. 분모 똑같은 수들의 분수 계산은요. 분모를 건드리지 않고 분모를 그대로 놔두고 계산하기 때문에 10분의 27과 10분의 14를 계산을 할 때도 분모를 10분의 어쩌고 10분의 어쩌고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10으로 그냥 한 번에 확 통일을 해서 한 번만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0분의 27 빼기 14만 계산을 해줘요. 받아내림도 없죠? 땡큐죠? 네, 땡큐입니다. 자, 그러면 빼면 답이 얼마가 되죠? 10분의 14, 이제 10분의 13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무슨 분수예요? 머리가 크죠? 머리가 큰 무슨 분수예요? 가분수죠? 초등 답에는 가분수를 답으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특정 가분수를 써야 되는 과정에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요렇게 10분의 13으로 답을 쓰면 오답이에요. 오답입니다. 자, 옆으로 한 번 더 요렇게 대분수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여기 미리 설명을 했죠. 10분의 13은 가분수죠. 어떻게 쪼개요? 분모분자 1인수로 쪼갠다 그랬죠. 1인수로. 그럼 10분의 13은 10분의 10이 있고 그 다음에 10분의 3이 있죠. 자, 그러니까 10분의 10 더하기 10분의 3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예, 10분의 10은 1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1 있고 10분의 3이 남아있는 거니까 요렇게 1과 10분의 3으로 써주면 됩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네. 자, 어떤 분이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앞에 부분 쉬운 거 얘기하고 퍼즐처럼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정확히 보신 거예요. 네, 정확히 보신 겁니다. 수학은 연관성 없는 분야가 없어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조각을 가르치더라도 그 조각이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그림으로 크게 쓰일지를 생각을 하면서 기초가 되는 수학을 가르쳐야 돼요. 저희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학습지를 만들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을 몇 개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는 지금 9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와 있었더니 이렇게 큰 분수가 나왔어요. 분수가요, 2분의 1이든 100분의 몇이든 간에 분수예요. 다 1보다 작은 수를 말합니다. 자, 1보다 작은 수 계산할 때 분모가 똑같다. 그럼 뺄셈이다. 그럼 이 분모가 10이든 100이든 아니면 1000이든 간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좀 쉬운 거네요. 100분의 45 빼기 100분의 35, 100분의 145 빼기 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똑같죠?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한 번만 써줍니다. 100분의, 자, 그 다음 어떻게 쓰죠? 앞에 있는 145에서 35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자, 뺄 수 있죠? 분모는 그대로 100을 쓰고요. 145에서 35 빼면 100은 있고 45 빼기 35 하니까 10이니까 110이네요. 그죠? 110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가분수가 나오는 경우인 거예요. 그럼 100분의 100으로 쪼갭니다. 예, 분모분자 1인수로 쪼개서 가분수를 내분수로 바꾼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0분의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10이 또 있으니까 자, 100분의 100은 1이고요. 그리고 100분의 10이 있으니까 1과 100분의 10 해서 답을 1과 100분의 1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같은 원리로.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뭐 100분의 99 빼기 100분의 35 이런 게 나와 있죠? 예, 이런 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진분수의 뺄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면 됩니다. 요거 너무 쉬워요. 네, 64 이렇게 나오죠? 자, 100분의 64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건 무슨 분수예요? 이거는 분자가 더 작죠? 진분수죠? 네, 진분수는 여기까지만 씁니다. 대분수로 바꾸는 거 안 써요. 대분수로 바꿀 경우에만 쓰고요. 진분수로 끝날 경우에는 네, 더 이상 쓰지 않고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양한 경우를 문제로 만들어서 네, 문제지에 만들어 놨어요. 네, 아이하고 함께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즐거운 수학 시간, 네, 즐거운 수학 시간 되고 계시나요? 네, 아이하고 좀 사이 좀 친해지시고요. 네. 즐겁게 수학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수의 뺄셈 중에 분모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이에게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시고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 위대한 나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새싹일 때 짓밟지 말자. 새싹일 때 내가 함부로 대하지 말자. 이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이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